저는 남편을 만나 살면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연을 말해보려고 해요. 거기에다 어이없게도 꼴 같지도 않은 아들을 감싸돌았던 시어머니까지.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아줄 생각은 안 하고 어이없게도 눈 감아주는 시어머니까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자그마한 회사의 격리로 취직을 해서 3년을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사장님의 친조카였는데 군대 제대하고도 일하지 않고 놀고만 있어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사장님인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취직을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남편은 학창시절 좀 놀았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조카라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조용했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조카를 마음 잡고 성실하게 일 다니라고 아예 직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능력도 없는 사람을 직급 또한 조금은 높은 주임을 달아주는 바람에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주임이라는 직급도 있는데 회사에 출근해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다 퇴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남편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자 사장님은 남편을 불러서 그런 식으로 회사 다닐 거면 그만두라고 강하게 말하더군요. 계속 지켜보다 직원들 눈도 있고 말도 많아져서 결국에는 사장님도 화가 많이 나셔서 이 사람을 사장실로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 잠깐 다른 업무를 보고 들어갔는데 사장실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나더군요. 지금까지 사장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조마조마하게 아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며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거래처분이 아니고 주임인 남편이었어요. 언젠가는 크게 혼나겠구나, 잘 됐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는 누나 생각해서 그런지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더군요. 남편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저는 상황상 커피를 가져다 드리기 뭐해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사장실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몇 번 남편을 봤었지만 남편은 저를 그때 처음 봤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잘생긴 얼굴에 몸도 운동하는 사람처럼 좋아 보였어요. 딱 봐도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편 같은 스타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더군다나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남편의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날부터 성실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직원들이 이상하게 바라볼 정도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동안 이 사람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던 거였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저도 어느 순간 남편한테 관심이 가게 되었고 그러다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 말이 처음으로 저를 본 날 사장님한테 혼나고 나오면서 저를 본 순간 너무 쪽팔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저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그날부터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어느새 남편한테 마음을 뺏기는 바람에 사랑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는 사내 비밀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 아이를 가졌어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남편과 함께 일을 다녔습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봐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보다 욕실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병가와 아이를 봐야 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도 사장님의 연락은 끊이지 않으셨어요. 워낙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이다 보니 업무에 관한 걸 제가 거의 다 파악하고 있었고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에게 만족을 못하셨고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고 했어요. 사실 회사를 그만뒀지만 그만둔 게 아니었습니다. 짬짬이 회사에 가서 신입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고는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가르쳤다 싶으면 신입이 퇴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1년 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께서는 제 월급을 올려주시면서 다시 출근을 하길 원하셨어요. 어머님은 그때 사고로 아이를 봐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 결심을 하고 아이를 맡기는 방향으로 하고 다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출근을 했을 때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 소문은 다름 아닌 격리로 들어온 여직원들이 하나같이 남편이랑 썸을 타다가 나중에는 갈 때까지 가게 되면서 사장한테 들키면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중에는 아이까지 임신했다가 수술도 시켰다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웃긴 것은 회사의 시어머니가 몇 번 찾아와 여직원에 대해 물어봤다는 거예요. 잘 사는 집이 아닌지, 부모는 뭐 하는지 이런 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뭔지 나중에 알고는 기가 막혔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나 남편이 저를 속이고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한 것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 놈이 더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저한테 자상한 척은 다 하고 저희 친정에도 둘도 없는 사위 노릇을 했거든요. 저는 저희 친정에 잘하는 남편한테도 고마워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다 참고 견디면서 노력했는데 이놈은 잘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다 꿍꿍이가 있었더라고요. 사건이 터지기 전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이놈이 그동안 저와 친정에 잘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말하지 않고 친정에 잘하고 저한테 잘하는 남편이 이뻤던 나머지 남편놈한테 큰 선물을 주려고 했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 중 일부를 조금 떼어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더군요. 남편이 그걸 바라고 친정에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할 것은 다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더군요. 특히 저희 친정 부모님을 속인 것이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기 전에 아버지가 재산을 줄 수도 있었는데 때마침 아버지 일 때문에 잠깐 한 달을 미루면서 못 줄 것 같다고 전화가 온 거였어요. 혹시라도 김서방 서운할까 봐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 나서 주면 안 받을 것 같다고 모르게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늘이 도운 게 아닌가 싶더군요. 저희 부모님 정말 어렵게 사셨거든요. 부모님은 저 잘할 때 해줄 건 못 해주고 키웠다고 하시면서 이제 좀 사시니까 재산을 조금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저 모르게 당연히 받아먹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화가 치솟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그 전에 잘린 여자가 아직 살고 있었는데 이놈이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그 여자도 모르게 또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면서 거기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야근 수당을 계산하는데 남편의 근무표가 야근한다는 날에 몇 번 빠진 게 있어서 물어보니 자기는 계산하지 말라고 그동안 삼촌한테 신세진 거 갚는다 생각하고 그냥 일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여직원이 같은 여자로서 이건 도저히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면서 저에게 귀뜸을 해주게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의 바람을 안 거죠. 저는 남편의 말을 그때까지 다 믿고 있어서 만약에 직원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속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회사에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그 여자 집에 있다가 새벽에 회사로 왔죠. 숙직실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도 순진해서인지 회사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맘 편히 하라는 대로 남편이 주는 생활비 받으면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순진한 초년생 꼬셔서 그렇게 지낸 것이죠. 남편만 바라보고 있던 그 여자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더군요. 남편이라는 놈은 저랑 곧 이혼할 거라고 거짓말까지 해서 잡고 있었어요. 완전 살림하는 집이더군요. 남편 옷이며 건조대에 널려있는 걸 보니 너무 화가 나서 그 집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물어봤어요. 유부남인 걸 알면서 접근했냐고 물어봤죠. 이 둘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회식을 하고 회사 근처에 살고 있는 그 여자애를 남편이 데려다 주겠다고 해놓고 술을 더 권해서 먹다가 여자아이가 술에 취하자 데려다 준다면서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시작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 남편 별명이 신입 잡아먹는 나쁜 새끼로 유명하더라고요. 사실 더 심한 말인데 그나마 순화시켜서 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 놈한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해서 깨끗하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에 이대로 끝낼 수가 없어서 결국 다 뒤집어 엎어놓고 나왔습니다. 이놈이 저희 친정에 가서 주시려던 재산을 빨리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모르시는 줄 알고 저희 친정을 찾아간 것이죠. 아버지한테는 제가 남편 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저희 친정집에 간 거예요. 제 발로 저승길을 택한 거죠. 아버지는 남편 놈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마당으로 부르시더니 창고에서 술을 들고 나와 멱살을 잡고 말했다고 해요. 너 2번 다시 은정이 앞에 나타나면 이 낫으로 내가 뭘 할지 몰라 당장 꺼져. 남편 놈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봐서 그런지 겁에 질려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전화 받고 남편 놈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는 간단한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 있었고 집도 제 명의라 그냥 손에 조금 보고 다 처분해버렸어요. 일주일쯤 되니 시어머니 남편과 같이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엄청 착해 보이는 인상이지만 한번 작심하시면 끝장 보시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분인데 이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고 겁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고 마당에 있는 호수를 들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물을 뿌리셨어요. 그러시면서 썩은 냄새 진동하니까 당장 꺼지라고 고함을 지르셨어요. 아버지는 남편 놈 내연녀까지 다 찾아내셔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사장님을 찾아가 남편 놈이 하는 것을 다 밝히고 회사에서 내쫓을 것까지 약속 받으셨어요. 사장님도 사원들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을 눈 감아줄 수 없어서 자르는 걸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했지만 자기 동생이어도 더 이상 안 되겠는지 포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 아버지의 힘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친정에서 살고 있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전 남편이란 놈은 몸세포가 다 바람세포였나 봅니다. 한 여자 만나면서 여러 여자를 한 번에 걸치고 만나다가 결국 들켜서 지금은 꼴이 우습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빨리 이놈의 바람을 알게 되어 끝내버린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바람 눈 감아주다 결국에 아들 빚 때문에 여기저기 시달린다고 들었어요. 사고뭉치 아들 뒷바라지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참 기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저만큼이나 과연 기구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올해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희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부모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이셨습니다. 재산 많은 부모도 없었고 그저 평범한 월급 받고 평범하게 단돈 10,000원에도 허덕이면서 살아온 집안이었죠. 어릴 때 남들 용돈 다 받을 때 집에 돈이 없어서 못 받을 때도 있었고 남들 다 먹는 간식 한번 못 먹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을 너무 많이 가서 힘들다는 말을 할 때 저는 학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을 정도로 어릴 때는 참 가난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끼니를 못 챙겨 먹고 살거나 그러지는 않은 정도라 그냥 부자는 아니지만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페인트공이셨습니다. 항상 어릴 적 아버지를 생각하면 페인트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나가시던 모습이 제일 많이 떠오르네요. 아버지는 자신이 배운 게 이것뿐이라 자기는 이것뿐이 못하지만 저희한테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며 먹을 거 아끼고 아껴서 저희 교육비를 보태주시던 아버지셨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같이 페인트를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를 다치셨고 그때부터 저희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죠. 이제는 아버지 혼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어버리니 생활비는 점차 줄어들었고 엄마는 집에 누워서 쉬다가 몸이 조금은 나아지셨지만 페인트 칠을 할 정도는 못 되어서
페인트 칠 대신에 부업 같은 소일거리 찾겠다며 매번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엄마가 변하기 시작한 게요. 평생 안 하시던 화장을 하시기 시작하고 옷도 짧은 치마만 입기 시작하더니 갈수록 옷도 점점 더 과격해지고 화장도 더욱 짙어지기 시작하시더군요. 정말 평생 입도 안 대고 안 마시던 술도 마시기 시작했고 집에 돌아오시면서 회식이니 뭐니 하는 말들을 하고는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가 점점 불만이었는지 참다 폭발하여 말싸움으로 크게 다투기 시작했고 급기야 각방을 쓰는 정도까지 갔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가게로 가던 중에 저희 엄마와 낯선 남자가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순간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아르바이트도 내팽개치고 그 둘을 따라 갔고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더군요. 어디냐라는 말에 일하러 나와서 손님이랑 같이 있다며 태연스럽게 말을 하다가 지금 손님이랑 만나는 중이라서 좀 바쁘니까 끊자며 제 말도 안 듣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그 손님이라는 남자와 들어간 곳은 바로 모텔이었습니다. 그날 아르바이트에 지각하여 점장에게 꾸중을 들으며 혼나고도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질 않더군요.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 할지 큰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엄마는 새벽이 다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혹시 엄마에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해봐도 아버지는 한두 번 이 문제로 싸운 것도 아니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며 저한테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 잠이 오겠습니까?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엄마가 왔는데 술을 잔뜩 마셨는지 얼굴은 또 어쩜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집에 돌아오는 엄마 모습을 보니 더럽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제가 엄마에게 대체 뭐 하다가 이 시간에 들어오냐고 하니까 엄마는 저를 노려보며 너도 네 아빠 행세할 거냐고 이 집구석에 돈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라도 일을 해야지 돈을 번다고 하면서 저를 밀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저도 대학을 간 상태였고 등록금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또 대학 생활에 필요한 외식 비용이나 교재비는 제가 학교를 마치면 아르바이트해서 보탰고요. 그나마 여동생이 이제 수험생이라서 돈이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둘 다 돈벌이는 못해도 예전과는 많이 다른데도 그런 소리를 하는 엄마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 이후로도 엄마의 외도는 쭉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워크샵이니 뭐니 세미나 핑계를 대며 2박 3일로 여행을 갔다 오던 엄마를 보고 있자니 저는 이제 더는 참지 못해서 아빠와 여동생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낯선 남자와 엄마의 외도 관련해서 말이죠. 하지만 저의 말을 듣고 바로 버럭하실 줄 알았던 아빠는 의외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시다가 저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을 하시더군요. 이미 저에게 듣기 전부터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계셨다며 그래도 너희들이 모르길 바랬고 저희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답니다. 저는 곧 군대를 가는 거였고 여동생도 내년이면 성인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자기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며 저희 앞에서 갑자기 우시는데 저랑 여동생도 눈물을 같이 흘리며 저희 세 가족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네요. 저희 때문에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난 걸 눈 감아주고 있으시다는 게 남자로서 얼마나 비참한지 그 마음이 이해 안 갈 리가 없었죠. 그 이후 여행을 마치고 아주 신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엄마는 낯선 냉랭한 집안 분위기를 보고 흠칫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식구가 모두 앉아서 엄마의 외도에 대해 추궁하자 엄마라는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엄마는 사과는 하기는커녕 처음 내뱉은 말이 차라리 잘 되었다며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엄마 얼굴 표정에서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 보이는 표정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당황해서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 엄마는 아빠에게 오히려 구박하더군요.
당신같이 무능력한 인간 만나는 바람에 결혼하고 나서도 평생을 고통 속에서 개미처럼 일만 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여동생을 쳐다보며 오히려 훈계를 하더군요. 너도 잘 들으라고.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천국과 지옥으로 바뀐다고. 능력 없는 남자 만나면 평생 이렇게 죽을 때까지 호강 한번 못 해보고 일만 하다 죽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바람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을 하더군요.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지 수백억대 부자라고. 저희 아빠랑은 비교도 안 되는 부자이고 생각조차도 다르다며 외제차에 여태껏 받은 선물만 해도 1,000만 원은 될 거라며 온갖 소리를 다 하더군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 다 까발렸으니 시원하고 깔끔하게 그냥 우리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자기를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어차피 지금 만나는 그 남자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당장 이혼이나 하자는 말에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엄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셨습니다. 당신 남자와 돈에 미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딴 소리를 애들 앞에서 해? 당장 여기서 꺼져! 라고 말했고 그 이후 아버지는 소송도 없이 엄마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저희 집에 찾아와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날에도 어디 정말 TV 드라마에 나올 법한 복장을 하고 와서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2번 다시는 안 온다고, 자식이나 아비나 아주 그냥 똑 닮아서 가난이 몸에 배었다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나중에 돈 필요하다고 자기 찾아오지나 말라고 큰 소리치고 나가던 그 여자. 저희도 그때는 무척 힘들었지만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그 이후로 엄마랑은 연락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군대를 다녀와서 학교를 졸업하였고 바로 취직하여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제 동생 역시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하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흐른 만큼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항상 듬직해 보였던 큰 어깨가 이제는 제 눈에 어찌나 홀쭉 말라서 초라하게 보이시던지. 가끔씩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여행이라도 가면 술을 한잔 하시고는 눈물을 보이시며 저희한테 너무나도 미안하다며 사과만 자꾸 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제는 집 나간 엄마 같지도 않은 그 여자가 너무나도 미웠고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다시 보게 된 것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어느 한 노래방에서였습니다. 거래처 영업 때문에 나이 많으신 사장님들과 만난 저는 사장님들과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온 여자 아줌마들을 보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7년이 지났다고 해서 어떻게 그 여자의 얼굴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수백억대 부자랑 결혼하겠다고 집을 박차고 나갔던 그 여자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 여자도 순간 저를 알아봤는지 도망치며 나가던 걸 붙잡았습니다.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했던 여자였는데 이런 곳에서 보게 되니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그 엄마 같지도 않은 여자에게 수백억 부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는 말에 갑자기 펑펑 울면서 엄마가 꺼낸 사정은 사실 이러했습니다. 그 수백억대 부자라는 남자는 알고 보니 다단계 사기꾼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흥청망청 쓰니까 주변에서 다들 넘어갔고 엄마한테도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나중에 5배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런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고 엄마는 자신이 그 수백억대 부자 남자의 아내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남자에게 엄마는 그저 털어먹을 사람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전형적인 사기꾼이었고 그 남자는 결국 고소되었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자마자 엄마는 빚만 잔뜩 지게 되었고 인생까지 끝난 엄마는 아빠에게 다시 찾아가 사정을 해봤으나 이미 이혼한 사이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아빠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말에 아빠 말대로 이제 남인데 알 게 뭐 있겠냐고 그냥 당신이 말했던 대로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는 바로 돌아서서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뭐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께 그 일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착잡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엄마 그냥 용서해 줄까?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울면서 아버지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아픔보다 저희 먼저 생각을 하시는 아버지. 본인이 용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 때문에 용서할까 물어보시는 걸 알아서 제발 이제 저희는 생각하지 말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사시라고, 앞으로 여자도 좀 만나시고 만나는 여자분이랑 혹여나 마음이 맞아서 잘 되면 재혼도 하시라고, 이제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지 인생 사시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네요.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취를 하고 있던 여동생에게는 전화로 집 나간 엄마에 대한 근황 이야기를 해주니 동생은 말하기를 인과응보라며 저에게 바보같이 왜 울고 자빠졌냐고 구박을 했습니다. 참 돈이라는 게 뭔지 그 여자는 그렇게 저희 가족들 가슴에 못을 박고는 결국 자기 인생까지 파멸시켰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차 주부입니다. 왜 그렇게 결혼한 언니들이 밥 차리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나 했는데 결국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남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다름 아닌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밥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도 혼수나 예단 등으로 큰 트러블 없는 무난한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저 역시 나름 무던한 성격이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편이고요. 가끔 시어머니께서 계속 방문을 해서 당황하고 불편은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난리 날 법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 그런지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아무튼 결혼의 시작은 특이사항 없이 잘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하나 어머니께서 집착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밥입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어머님은 나는 예전부터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아들 아침은 꼭 해주는 며느리였으면 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말이구나 했죠. 현실을 몰랐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챙겨 먹으면 되는 것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침 차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 줄도 몰랐지만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한테 밥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의 발단은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흔히들 나는 사고일 수도 있지만 작은 사고도 없이 자랐던 저는 나름 충격이 컸고 3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리와 다리에도 통증이 있어 걷거나 움직일 때 무리가 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남편한테 연락을 했지만 하필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되었고 문자만 넣어놓은 상태였죠. 그렇게 사고 처리하자마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입원하기를 권하더라고요.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몸도 아프고 서글픈 상태인데 어머님 전화를 받으니 저도 모르게 의지하고 싶었나 봐요. 사고 난 경위와 현재 아픈 상태에 대해서 떠들었죠. 어머니, 교통사고가 나서 너무 아프네요. 걱정 많이 하셨죠? 대체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거냐? 내가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다행히 크게 안 다쳤고 3주 정도만 휴식을 취하면서 입원하면 된다고 하네요. 라고 하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럼 아들 밥은?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나보고 밥 먹었냐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들 밥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들 밥도 차려야 하는데 입원을 하면 어떻게 해? 많이 아프면 그냥 택시 타고 다니면서 통원 치료 받는 게 훨씬 좋지. 안 그러냐?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롱 환자들 요새 많아서 웬만하면 다 찾아낸다면서 진실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시네요.
어이가 없어서 아프다고 큰 소리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동요는 없으셨죠. 아프다고 하면 계속 아픈 법이고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네요.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여서 아들 밥은 꼭 챙기라고요. 저도 그 순간 이성의 끈을 놓고 너무 화가 나서 밥이 그렇게 중요하면 어머님이 아들 데려가서 삼시세끼 차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당연히 그날 난리가 났죠. 남편도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어머님께 전화해서 난리. 아버님도 사람 맞냐고 고래고래 소리치시고 그래도 여자가 기본적으로 할 건 하고 아파야지 책임감도 없이 그걸 가지고 이 난리냐고 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가 시어머님께 전화해서 노발대발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체면을 또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창피한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정 떨어진 순간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치를 떨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저희 둘은 맞벌이고 저는 6시 퇴근이고 원래대로라면 신랑은 5시 반 퇴근인데 약간의 야근이 있어서 집에 오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토요일에 전염병 때문에 어디 나가서 외식도 못하고 마트는 가기 무섭고 그래서 제가 평일에 조금씩 밑반찬 만들어 놓은 거 넣고 비벼 먹기로 했습니다. 마늘종이랑 무나물, 애호박, 새우젓이랑 볶아 놓은 거랑 부추 넣고 비볐어요. 신랑이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고추장 조금 넣고 간장으로 간해서 그릇 따로 줬고요.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 제 것은 고추장 더 넣고 청양고추 더 넣어서 먹었고 계란 후라이 부쳐서 줬습니다. 반숙으로요. 이게 한순간에 다 비벼 넣어서 간단해 보이지 나물들 그 시간들까지 합치면 절대로 대충 만든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잠옷 차림으로 이런 건 이렇게 먹어줘야지 맛있다면서 TV 보면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신랑도 별미라며 진짜 맛있다면서 먹고 있었죠.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보면서 알콩달콩 보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 핸드폰으로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셔서는 꼭 옆에 신랑이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면 바로 신랑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 심리는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신혼 초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본색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신랑 바꿔달라고 하셔서 바꿨더니 신랑이 핸드폰 들고 있기 귀찮았는지 스피커로 해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번 이번 사건 후로 어머님 전화 녹음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진짜 이런 분인지 상상도 못했고요. 그 후에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하는 신랑 때문에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믿어주지 않는 신랑 때문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 뒤로 생긴 습관입니다. 아무튼 어머님은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로 용건을 시작하셨어요. 너네 마스크는 넉넉하니? 넉넉해. 며느리가 많이 구해놨어. 우리 식구 3개월 정도는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그러냐? 전염병 때문에 가족끼리 얼굴도 못 보고 산다.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엄마는 아버지랑 이모들이랑 맨날 얼굴 보고 살잖아. 나도 맨날 우리 이쁜이 얼굴 보고 사니까 됐지 뭐. 자식 얼굴을 못 보잖아. 좀 쑤시겠지만 집에만 있어라. 밖은 위험해. 밥은 먹었냐?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있었어. 뭐 먹냐? 비빔밥. 뭐 비빔밥? 비빔밥. 이거 진짜 맛있다. 며느리가 안 맵게 해줬는데 며느리 바꿔라. 네, 어머니 저예요. 너 뭐하니? 밥 먹는데요. 지금 내가 네 끼니 챙기려고 물었니? 왜 네 신랑이 비빔밥을 먹고 있냐? 비빔밥이 왜요, 어머니? 몰라서 묻느냐? 네, 어머니 모르겠는데요. 대충 이때부터 감이 왔습니다. 하지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참고 말했습니다. 비빔밥이 뭐가 어때서요? 일하는 애 집밥 먹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 주말에 그렇게 대충 차리냐? 그냥 오늘 냉장고에 먹을 게 마땅치 않았어요.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너,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 다 어디다 쓰냐? 네? 갑자기 그건 왜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냉장고가 텅텅 비냐? 아내가 돼서 먹거리 챙겨줄 생각을 해야지. 뭐 하는데 돈 쓰느라 바빠서.
이쯤 되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또 이성의 끈을 놓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번다 어쩐다 이런 말은 들여봤자 새삼스러우니 넘어갈게요. 저희 살림이고 제 또래의 다른 맞벌이 부부들 중에 살림 잘하는 편에 속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맞벌이 하는데 신랑끼니 매번 착실히 챙겨도 좋은 소리는커녕 싫은 소리라도 안 해야 신나서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 제가 살림 열심히 할 이유가 더더욱이 없네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위기가 순간 싸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건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쩌긴요. 이제부터 이 사람 굶던지 말던지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어야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챙겨 먹여도 이렇게 꾸중을 들으면서 살림을 해요.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얼굴이 새빨개지는 게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열받고 할 말 없으면 말문이 막혀서 벙어리가 되는 스타일인 거 알고부터는 저 그냥 할 말 조금씩 하고 살았는데 토요일은 진짜 평화로운데 주말의 시작을 시어머니가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 다시 전화 왔고 저는 끊어버렸고 차단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또 신랑한테 전화가 왔고 신랑 밥 먹다 말고 전화 받았는데 스피커폰을 안 해도 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어디서 저런 것을 집에 데려와선 당장 이혼해! 이혼하라고! 헤어지라고! 앞뒤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말만 주구장창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신랑이 엄마 저기 잠깐만 내 말 좀 이러는 동안 시모가 계속 악을 쓰니까 결국 신랑이 터져서 내가 이혼을 왜 하는데 엄마 제발 우리 좀 가만히 냅둬 라고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너 엄마 죽는 거를 볼 테냐? 이러면서 비루한 협박을 하시니 신랑이 한숨을 푹 쉬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다고 하면서 끊어버리더군요. 할 말은 다 했고 저렇게 날뛰는 거 보면 꼬숩기는 한데 그래도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면 신랑 비빔밥 좀 해줬다고 쥐잡듯이 잡나 싶은 것이 가슴속이 숫덩이 마냥 뜨끈뜨끈했어요. 어차피 잘하고 살아도 욕먹을 것 같아서 이제는 할 말 하고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할 말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욱해서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저런 시모에게 네 하고 기죽고 들어갈 성격은 아니라서요. 제 행동에는 정말 후회는 없네요. 후기입니다. 그 밤사이에 엄청난 관심이 생겨서 놀랐습니다. 신랑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모 도대체 왜 이러는지 본인도 모르겠다면서 시모한테 앞으로 우리 집에 할 말 있으면 본인한테만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하네요. 저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바보 아닙니다. 맞벌이인데 당연히 각자 분담은 당연히 하죠. 그 영역이 저희 부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요리, 빨래, 생활비 운영을 하고 신랑은 청소, 설거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양념통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저는 종량제 봉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할 일 알아서 잘 해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운동선수, 유도 출신이신데 평소에는 과묵하지만 부지런하셔서 식사, 청소 이런 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십니다. 시어머니한테 안 한다고 잔소리 안 하시고 신랑도 그거 보고 배운 사람이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엄청 게을러요. 저한테 비빔밥 했다고 뭐라고 할 인물이 아니십니다. 오죽하면 신랑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카레일까요? 지겹다고 하네요. 한 번만 더 제 속을 뒤집어 놓으면 시아버지한테 모두 말해버릴 거라고 엄포도 났네요. 시어머니 젊어서 돈 사고 쳤을 때 이후로 시아버지한테 엄청 잡혀 사는데 집안 시끄러운 일 만드는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당연히 그 일 이후로 밥 한 번도 안 해 먹었고 신랑은 여지껏 눈치 보면서 매일 새로운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자기 엄마가 난리치면 어쩌겠다 저쩌겠다. 밥 해먹이고 이혼하라고 소리치는 시모는 못 받아들인다고 이번 주말까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까지는 아니어도 숙이고 들어오는 행동 전혀 없으면 친정에 이번 일 알릴 거라고 했고요. 남편이 전화해서 엄마 때문에 나 지금 밥도 못 먹고 대체 왜 그랬냐고 빨리 용서를 구하라고 엄청 소리를 질렀나 보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뒤에 문자가 왔네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널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귀하게 키운 아들이라서 내가 욕심에 실수했어. 전화를 안 받아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 전화 다오. 라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저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를 하셔서 저도 이혼까지는 안 할게요. 앞으로는 저희끼리 인연 끊고 살 테니 저희 신경 쓰지 말고 사시기를 바랄게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다시 오더라고요. 미안하다. 답장도 안 했고요. 사실 사과를 받아주고 끝날 수는 있었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소리를 쳤을 때 저는 정말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혼이라는 단어만 떠올랐는데 막상 사과를 하니 이혼보다는 저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신랑이 제가 화내는 걸 보고 조금 참고 넘어가지라고 했는데 본인 엄마 성격 파탄자인 거 알면서 좀 피해가지 그랬냐는 뜻이었다면서 분명한 실언이자 망언이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으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자기 엄마 편만 드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모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당하지만 말고 하고 싶은 말 꼭 하세요. 그래야 저처럼 자유로워지네요. 걱정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그동안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몇 번 없었지만 진심을 다해 저에게 모든 걸 올인했던 남자를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계획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모든 일은 순탄하지 않을까요? 생각했던 대로 잘 해결되면 좋은데 원하던 대로 모든 걸 이룰 순 없나 봅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던 것뿐인데 결혼하려고 생각했었던 남자와는 아빠와의 충격적인 관계로 인해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초등학교 교사로 3년 전 저희 학교에 전이 보게 되면서 서로 눈이 맞아 비밀리에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성격도 잘 통했고 둘 다 밝은 성격이어서 별 문제 없이 3년을 만나다 보니 처음엔 비밀로 만나왔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교사이며 학생들이며 모두들 눈치를 채고 있었네요. 조심한다고 했지만 서로가 사랑을 하다 보니 주고받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었나 봅니다. 어차피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정호 씨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고 인사 드리러 가게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잠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 신중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인사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정호 씨를 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3년째 되는 날 결정하게 된 거였죠. 3년도 긴 시간은 아닙니다. 좀 더 오래 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나이도 있고 좋은 만남 유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걱정되는 마음으로 찾아뵌 자리.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신지 정호 씨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원래 집으로 가야 했는데 정호 씨 집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식당에서 처음 뵈었어요.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님의 푸근한 인상이 저에게는 정말 좋게 다가왔어요. 우리 정우와 3년 동안 만나왔었으면서 이제 얼굴 보여주는 거 너무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동안 정우가 보여주는 사진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게 되니 3년 잘 기다린 것 같다. 어디서 이렇게 참한 며느리감을 데려왔니? 우리 정우가 여자 보는 눈은 좋네. 앞으로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데이트 좀 할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정호 씨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잘생겼잖아요. 그러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 미남 미녀세요. 어디 가셔도 그런 말씀 자주 들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일은 잘 되시고 정우한테 들어보니까 대장간 일을 하고 계신다던데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네. 아빠는 지금도 대장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워낙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서 힘드셔도 꾸준하게 하신 이유인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정확하게는 이야기 안 해주셔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폭풍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답을 해드리느라 진이 다 빠져버려 좀 지쳐있을 때 정우 씨는 좀 지나친 것 같았는지 눈치를 보고는 화장실 다녀오라며 커트를 시켜줬어요. 덕분에 조금 진정이 되었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뵙게 된 자리가 무사히 끝이 났고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점심을 먹으며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녁이 되고 끝이 나서 머리도 좀 식힐 겸 정우 씨와 함께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며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날 하루를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첫인사를 드린 시점부터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자주 전화를 주셨고 약속했던 주말에 따로 만나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결혼에 있어서 남편 될 사람도 중요하지만 남편과 관계된 가족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을 주변 분들에게 하도 많이 들었던 터라 정말 걱정 많이 했지만 정우 씨의 부모님 같은 경우 본 지 얼마 안 됐으나 좋은 시부모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정우 씨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우 씨도 저희 아빠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고 이쁜 아이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자기 꿈이라면서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로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아빠에게 따로 찾아가 프로포즈 받았다면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아빠의 생각을 여쭤보니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다음날 아빠가 일하는 대장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따로 시간을 내서 좋은 곳으로 장소를 잡아야 했지만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주문이 밀려 있어 어쩔 수 없이 대장간에서 잠시 얼굴 보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들뜬 마음으로 아빠가 일하는 대장간 앞에 차려입은 뒤 열기가 뜨거운 문을 열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를 보고는 밝게 웃으시다가 갑자기 정우 씨는 정색을 한 얼굴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고 아빠는 정우 씨를 보고 밝게 웃고 있는 얼굴에서 싸늘한 눈빛으로 변하더니 엄청나게 분노로 가득 찬 표정으로 화를 내시며 대장간 안에 있던 낫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정우 씨도 너무 놀랐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순식간에 도망치더니 금세 사라져버렸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저는 이해할 수 없어 왜 정우 씨를 위협하냐고 소리를 지르자 아빠는 들고 있던 낫을 한쪽으로 치우더니 이 결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며 거친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아빠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할 정도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돌발 행동을 하시면 정우 씨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너 저놈 언제부터 만난 거야? 저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는 만나고 있는 거야? 너는 어렸을 때라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저놈과는 절대 결혼을 할 수 없는 인연이다. 더 좋은 남자들 많이 있으니 이쯤에서 빨리 정리하고 마음도 접어. 그러니까 왜 만나면 안 되는 건데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솔직하게 말을 해주셔야 만나든 말든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저놈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 온 거냐? 저 집안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너희 엄마를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한 사람들이야. 네가 어렸을 적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 가족에게 저놈 아비가 나타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 나는 일정한 월급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너희 엄마는 너를 등에 업고 퇴근 시간에 맞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지. 내가 일을 하던 곳은 바로 앞에 시장이 있어서 너희 엄마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면 쉬는 시간에 잠시 나와 얼굴을 보곤 했는데 그날따라 너희 엄마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던 소리가 들리더구나. 어떤 여자랑 시비가 붙었는지 등에 엎혀있던 너를 달래면서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며 머리채를 붙잡고 난리가 났는데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 생각해 내가 급하게 달려가던 도중
옆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을 하면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자의 남편이 아들인지 손을 잡고 건물에서 걸어 나오더니 너희 엄마에게 삿대질을 하는 걸 보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정신을 잃게 되었지. 그런데 눈을 떠보니 병원에 있고 간호사가 너를 안고 있는 거야. 생각보다 몸이 크게 다쳐 일어나지 못한 상태로 너희 엄마를 찾았는데 간호사에게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뒤이어 형사가 와서는 그때 현장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말해주었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단다. 그분들도 시장에 장을 보러 오셨는지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 아빠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의 사소한 행동이 상황을 점점 악화하게 만들었어. 해산물을 팔고 있던 자리에서 너희 엄마가 널 등에 업고 앉아서 해산물을 고르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들어있는 바가지를 그 집 아이가 장난치다가 너희 엄마와 등에 엎혀있던 너희 얼굴에 확 뿌리게 된 거야. 갑자기 놀란 너는 자지러지게 울었고 그런 상황인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그래도 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부모라도 대신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처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쪽 여자는 아이가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사과냐고 그 아이의 몸에 튄 물들을 털어주면서 그쪽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서로 몸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다 보니 그쪽 남자가 몸을 쓰기 시작한 거지. 위협을 느꼈는지 등에 업고 있던 아이가 다칠까봐 옆에 있던 시장 아줌마에게 잠시 맡겼고 그냥 넘어가자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던 너희 엄마를 그쪽 남자가 화가 엄청나게 났는지 계속해서 밀치더니 시장을 벗어나자 울면서 그만하자며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소리에도 끝까지 밀치더니 결국 정류장 난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달려오던 버스에 치이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다. 내가 오토바이에 부딪히지만 않았어도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원통해서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지 않았고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화를 풀지 못해 너를 큰 집에 맡겨두고 방황을 하던 그때 대장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을 보게 되었지. 그때부터 쉬지 않고 망치질을 하며 그때 일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보게 된 거지. 읍내에 주문이 들어온 농사용품들을 납품하고 있는데 새로 이사를 온 건지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 동네뿐이라 몇 개의 농사용품을 드리려고 동네 주민이라며 찾아갔는데 다시는 만나지 말았어야 할 너희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한 그 사람들이 이 동네로 이사를 왔더구나. 그때 네가 지금 데려온 그 집 아들놈 얼굴도 보게 된 거고 서로가 얼굴을 마주치고 너무 놀랐다. 예전의 기억들이 떠올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꾹 누르며 다시 돌아왔단다. 그 사람들은 내가 대장장애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네 주민으로만 알고 있었을 거다. 밝힐 필요도 없고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던 건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없단다.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래서 속으로만 삼키고 있었지. 그런데 하나뿐인 내 딸이 그 원수의 집안 아들놈을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시키러 찾아왔는데 내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는지 이제 좀 알겠니? 그러니 저놈이라면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 미안하다.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은 아빠도 여기까지만 일을 해야겠다. 정신적으로 꽤 힘이 들구나. 아빠의 믿을 수 없는 말들에 너무 놀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와 함께 집에 들어가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시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곤 제 마음 또한 찢어질 정도로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년을 만나왔던 정우 씨는 도망친 이후로 저에게 한 번도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아 너무나 답답해 밖에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학교에 도착을 하니 정우 씨가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뱉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앞으로 있을 상견례나 결혼은 없을 것 같다며 그래도 자기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제가 대신 자기 부모님께 찾아가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읍내 게시판과 학교 게시판에 모두 적어놓고 저희 아픔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야말로 남자친구의 집안은 동네와 학교에서 완전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었고 동네 마트에서는 물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인간 이하로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학교 교사분들까지 점점 목을 조여오자 버티기 힘들었는지 다들 이사를 가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그때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치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저에게 나타난 가식적인 이중성에 정말 머리 끝까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발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고 아빠의 아픔이 이제는 그만 아물었으면 좋겠네요. 아빠가 왜 대장장이가 되셨는지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일을 하시면 좋겠지만 아빠의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수 없기에 옆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로 치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픈 과거를 잊지 못해 지금까지 대장장이 일을 하고 계신 아빠에게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었는데요. 항상 몸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